안녕하세요. 세금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희경 세무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여러분 감기는 안 걸리셨는지요? 저도 독감 예방을 이제 얼마 전에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안 했는데 운이 좋게도 감기가 걸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신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다 보니까 면역력도 제가 많이 결핍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시간을 내서 독감 예방 접종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경험을 안 하셨다면 앞으로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얘기냐고요? 매매 위약금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부동산을 전세 계약을 한다던가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데 언제 발생할까요? 맞습니다. 해지했을 때죠. 계약을 해지했을 때 우리가 이제 위약금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 대금 총액, 전세 대금 총액의 약 10% 정도를 우리가 계약금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제 매도인 측으로 우리가 이제 송금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도금도 맞추고 잔금도 맞추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계약이 종결이 되는데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계약을 이제 파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 위약금의 귀속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개인이라면 법인이라면 물론 이제 법인세 문제를 따져야 되겠지만 일단 개인이라면 소득세, 기타 소득이 발생을 합니다. 이 소득에 대해서 이제 그 귀속 시기를 판정을 해야 되는데요. 뭐 법적인 분쟁으로 가지 않고 일반적인 그 매매 계약의 특약에 의해서 이제 모든 게 종결이 됐다 그러면 그때 귀속되는 게 맞는데 중간에 소송이 제기가 돼가지고 이때 이 위약금에 대해서 과연 그 귀속 시기를 언제로 보느냐 이에 대해서 최근에 대법원 판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논제지만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고 여러분도 이제 만약에 우리 요즘 소송은 항상 이제 살다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할 수 있는데 이 소송과 결부가 되었을 때도 과연 그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약에 의해서 인식하는 그 소득의 귀속 시기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쁘죠? 제 아들입니다. 아주 커요. 우리 장군입니다. 자, 제가 블로그에다가 아까 작업을 해놓고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화면을 옮겨봤습니다. 자, 제목은요. 매매 위약금의 수입 시기 판정입니다. 이제 지지난달이죠. 10월 달에 이제 대법원 판결 내용까지 다 이제 판결이 나서 이제 요게 올라왔는데 사안은요, 여러분 이렇습니다. 원고가 매도인 측이었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MB라는 데가요 피고입니다. 이 두 사람 사이 이제 피고 그러니까 이제 매수 계약을 한 거죠.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토지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넓은 겁니다. 이 땅에 대해서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한 이제 매매 계약금이 한 70억 원 정도가 됐었나 봐요. 그래서 이걸 10%를 2014년 7월 25일 이제 지급을 받았습니다. 계약금으로 이 원고가. 그리고 나서 그런 개발 호재 같은 게 끼었던 땅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이제 그 특약으로 아마 이 토지 사용 승낙,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요런 토지에 대한 그 사용 승낙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요런 이제 그 원고 측 그러니까 매도인 측의 협조 사항이죠. 요런 사항을 이제 해주기로 해가지고 이 원고 매도인은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도 작성해 주었고 그리고 매수인 측이죠. 매수인 계약자 매수인 측은 이제 2015년 1월에 이제 시장에게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승인이 안 났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매수인 측은 이제 어떻게든 이 계약서 이제 7억 원이 굉장히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계약을 이제 파기하지 않고 웬만하면 이 계약을 이제 종결짓고 싶어가지고 중도금이라든가 잔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 법정이자입니다. 연 12%에 상당하는 굉장히 높은 이자잖아요. 요즘 시중 금리 한 대출 금리 한 3배 정도의 그 상당하는 그 이자를 이제 부담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 25일부터 15년 4월 28일까지 이게 1년 이상의 이자입니다. 매월 굉장히 세네요. 연 12%로 이제 6,3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그 이자를 이제 변제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합계가 굉장히 많죠. 3억 8천 가까이 됩니다. 이 이자를 이제 지체이자죠, 지체이자. 그래서 이제 그 이자를 매도인 측에게 이제 원고에게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매수인 측도 돈이 없었나 봐요. 그 이후에는 뭐 이자도 지급하지 않고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그러면서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6월 달에 15년 6월 달에 이 매도인 원고는 이제 토지 사용 그 승낙해 준 그 의사를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계약도 해지하겠다 통보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송이 제기됐는데 그 매수인 측에서가 소송을 한 겁니다. 뭐 이제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많이 하잖아요. 뭐 이렇게 주택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무슨 어떤 그런 뭐 서류 같은 거 똑바로 안 해줬기 때문에 이제 이행불능이 됐고 이제 그리고 어찌저찌고 했다 하면서 이거를 계약 이제 무효로 해가지고 7억 원이 아까우니까 돌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소송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매수인 측이 또 이제 물러서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매매계약에서 지불한 7억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 역시 아시겠지만 감 잡으셨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성립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4인 간의 계약인데 어차피 특약으로 이제 계약금을 이제 지불했는데 매수인 측에서가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파기가 된 것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약금은 어쨌거나 매도인 측으로 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판결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이런 판결 같은 게 21년 11월 달에 확정이 됩니다. 문제는 이 매도인이요, 이 7억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지 않았어요. 아까 15년에 이제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을 해서 신고를 했어야 됐는데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고를 이제 기간이 한참 지난 이제 2022년에 어떻습니까? 필요경비 7억에 대해서 이제 5억 5,40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소득금액 1억 4,500 정도로 해가지고 기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처분청이 이 위약금 같은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수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경비를 전면 부인을 하고 종합소득세 위약금이 7억이 발생을 했는데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가산세까지 합치다 보니까 5억 가까이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결정 고지한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죠. 매도인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하고 이제 했지만 결국 기각이 되고 그러면서 소송이 이제 진행이 돼가지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원고 측 한번 주장을 한번 우리가 좀 보시면은 이겁니다. 피고 처분청은 이제 세무서죠. 이제 이 매매계약의 위약금 귀속 시기를 어떻습니까? 아까 15년 5월 25일로 보고 어차피 14년에 받았기 때문에 이제 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15년 5월 25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했다. 그런데 아까 본 것 같이 아까 어떻습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언제 이제 소송이 확정이 됐나요? 2021년 11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은 이거예요. 소송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 소송이 판결일인 2021년 11월 18일이 이 아까 7억에 대한 그 소득의 귀속 시기로 수입의 귀속 시기로 봐가지고 이때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과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처분청은 아니라고 하면서 맞선 사안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관련 규정하고 법리 그리고 판결을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관련 규정 및 법리를 저와 함께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득세법에서는요. 소득세법 이제 보시면은 계약의 위약금이라든가 해약으로 인해서 받는 그 위약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기타 소득은 언제를 수입 시기로 보고 있느냐. 자 보시면은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확정된 날이다. 자 그러면서 자, 원칙적으로 우리가 소득세는 어떻습니까? 권리 의무 확정주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해년도의 소득 산정을 이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해서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해서 이제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확정이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이 이제 이렇게 추상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그 소득에 대해서 과연 관리를 하고 있고 어떤 지배라든가 그리고 발생 소득을 이제 객관화, 이제 수치화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납세 자금의 확보 시기 등까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그 소득이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정도로 성숙 확정된 되게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요. 그 귀속 시기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보면은 매매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원고의 권리는 우리 매매계약서 그 원고하고 매도인하고 매수인인 아까 NB였죠. 그 둘의 특약사항에 따른 날인 2015년 5월 25일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이제 성숙되거나 확정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특이학 사항에 따라서 비록 이제 MB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했지만, 그리고 그 판결이 이제 그 MB에 패소를 했잖아요. 2021년에. 그렇지만 그렇다 그러더라도 어떻습니까? 특이학 사항의 권리 의무 확정주의에 의해서 이제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어차피 원고에게 7억이 언제 귀속이 된 겁니까? 계약금을 받고 나서 이제 계약 파기 그 2015년 5월 달에 이제 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과 관련돼서 받은 그 7억 원의 그 계약금은요, 2015년에 이제 기타 소득으로 귀속되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보면은, 우리가 좀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을 봐보면은요, 이 사건의 그 계약금 7억 원은요, 이제 이 사건, 아까 처분 당시였죠. 2025년 5월 1일까지 이제 돈은요, 매도인, 원고의 통장에 이제 있었고, 계속 그 원고가 관리 지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요 B씨죠. B씨의 귀책으로 이제 이 사건의 매매 계약이 해지가 됐잖아요. 잔금을 마련을 하지 못해서 지불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이 파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 그러면은 위약금으로서 이 원고에게 기속될 예정이었고요. 그리고 좀 더 보시면은 이제 그 이 사건의 매매 계약의 그 특약사항 1항에 보면은요, 2015년 5월 25일 무효가 되었고, 그리고 매수인은 이제 뭐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고 계약금을 매수인 같은 경우는 포기하고, 매도인이 만약 계약을 파기하게 된다 그럼 그때는 배액에 해당하는 그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된다, 아마 그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요렇게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사건의 매매계약상 위약금에 대한 그 원고에 걸리는 특약사항 제1항에 따른 날인 2015년 5월 25일에 그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었거나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7억 원에 대한 기타 수입의 이제 귀속 시기는 2015년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내용이고, 그 이전 고등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2015년에 기속된다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좀 와닿으시죠? 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계약 등과 관련돼서 이제 위약금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사인 간의 계약서가 자율적으로 작성이 되었고, 그 계약에 따라서 쌍방은 서로 협조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측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계약이 파기됐을 때, 그때 이 발생하는 위약금의 귀속 시기는 그 계약서에 정해진 특약 내용 등에 의해서 당해 그 귀속 시기가 판정이 된다는 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구체화되었고 확정되었는지, 즉 본 사건처럼 7억 원이라는 돈이 이제 매도인 측의 통장으로 그 귀속이 되었고, 그 금액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 매도인이 관리 지배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여러분 이런 위약금에 대해서 귀속 시기는 언제로 판정을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어떠한 소송 문제라든가 이 본 사안처럼 뭐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계약금도 돌려줘야 된다, 그런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 그게 받아들여주지 않으니까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거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았잖아요. 이런 소송들이 제기된다 한들 사인 간에 작성된 계약서는 서로 양측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습니까? 그 계약서에 특별한 하자가 없고 그 계약서대로 모든 그 계약금의 지불이라든가 어떠한 협조 의무가 이행이 됐다 그러면은 그 계약서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된다는 점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 세무사였습니다.